여러분, 중국이 제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빵 말입니다. 빵. 중국은 일반적으로 6% 정도 성장한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나 혹은 평가기관 또 투자기관에서 낮추긴 했습니다. 뭐 4%, 3%, 2%까지요.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2%까지, 2.5%까지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로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가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이메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상태하고 완전히 다르다. 1980년 오일 쇼크하고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태는요.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이나 모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수요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아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돈을 풀으면 되는 거예요. 재정으로 풀든지 금리 인하로 풀든지 돈을 풀어서 수요 측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오일 쇼크처럼 수요 측이나 공급 측에 모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수요자들 밖으로 나와야지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다면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 측에 문제가 있어요. 글로벌 공급 체계의 완전히 붕괴.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생산 공장인 중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대한민국 기업들도 부품을 제대로 공수를 못 받아서 생산을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까지 똑같아요. 이러한 상황은요.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모두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의 중소기업, 전 세계의 중견기업, 전 세계 대기업까지 모두 거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 쪽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중국이 0%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로코프 교수가 이야기한 거는 최악으로 지금 전망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사태가 악화되잖아요. 악화되는 만큼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볼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로코프 교수는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요 측의 측면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는 것과 공급 측의 측면,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 섞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로코프 교수는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V자 성장이 올 거다 하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죠. L자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워낙 떨어졌으니까 성장은 있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오래 올 거다? 그거는 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라 증권, 아마 금융투자업계 중에 노무라 증권이 그나마 아주 분석이나 진단 역량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일본계 증권사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로 성장으로 잡았습니다. 0%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노무라 증권은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건 누구도 평가 못하고 있거든요. 언제 끝날지 평가 못해요. 기본, 나쁨, 심각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평가 못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달 20일쯤 정점을 이룰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요. 다음 달 4월 20일쯤 정점을 이룰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점이 언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도 달라지겠죠. 3월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힌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1.4% 정도 될 거다. 좀 더 길어진다. 나쁨이 된다. 그러면 0.9%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한 데다가 이게 심각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0.2%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 예. 결국은 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실 했었어야 돼.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심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정권의 눈치 보기죠. 청와대 눈치 보기 때문에 문재인 눈치 보기 때문에 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1.25인데 했었어야 돼요. 미국도 내렸는데 그것도 컷오프에 빅컷이라고 하죠. 0.5%포인트나 내렸으니까요. 캐나다도 0.5%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우리요 동결시켰어요. 동결. 1.25에 그냥 놔뒀어요. 아마 4월 달에는 내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빨리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한국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을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추세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JP모건 같은 경우 1.9로 내렸고요. 1.9요. 근데 2.3 정도 성장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하죠. 여기는 1.6%, 무디스는 1.9%, 피치 이게 다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입니다. 1.7로 다 1%로 다 내렸습니다. 1%대로. 그만큼 지금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세계 상황도 좋지 않고. 아마 세계의 석학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모두가 이유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